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정말 아름답죠? 이런 멋진 곳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바나나 반 개, 포도 몇 알, 사과 몇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몸이 괜히 무겁고 속이 텅 빈 느낌이 드는 날,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아침엔 속 편하게 과일부터 먹는 게 좋다더니 나는 오히려 그날이 더 힘들더라니까. 또 다른 60대 후반 아주머니는 아침마다 사과 한 조각 먹고 산책을 가는 게 오랜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몇 걸음 못 걷고 어지러워 앉아 계셨대요. 그때 하신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사과가 뭐가 문제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속이 울렁거리고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며칠 전엔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65세 남성분. 새벽 운동 끝나고 빈속으로 바나나를 드셨는데 운동 내내 생각보다 더 지치고 심지어 중간에 식은땀까지 나셨다더군요. 이 세 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못되면 좋은 음식도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과일 때문에 몸이 불편했던 적 한 번쯤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생활형 공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을 가볍게 하고 싶다, 몸이 깨끗해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과일부터 드신 적 있으시죠? 이 질문에 손을 드신 분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아침밥은 잘 못 먹겠어서 과일부터 먹어요. 밥보다 과일이 소화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먹죠. 이 말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언제 먹느냐,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몸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과일 건강으로만 알고 계시면 몸이 신호를 보내도 그걸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과일이 문제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좋은 음식도 맞는 때가 있네요.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다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도 벌써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짧은 퀴즈 하나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아침 빈속에 과일을 먹었을 때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배가 더부룩, 몸이 허해짐, 갑작스런 허기, 어지러움. 정답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빈속이라는 건 밤새 위장과 장기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과일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라면 몸은 그 변화를 순식간에 받아들여야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과일 한 조각 먹고 나니 몸이 금방 허해지고 머리가 살짝 띵해지는 느낌.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본 경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밤새 쉬던 몸은 속도가 매우 천천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낮아져 있고 위장도 조용히 쉬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이 많은 과일이 쑥 들어오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몸은 갑자기 가속 페달이 밟힌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생기는 대표적인 신호가 갑작스러운 허기, 손 떨림, 어지러움, 그리고 배가 금방 텅 빈 느낌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를 속이 붕 뜬다, 어디가 비어있는 기분이다, 힘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침에 과일만 먹고 외출하신 날 유난히 더 피곤하거나 평소 같지 않게 기운이 빠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 감각이 바로 빈속 과일의 신호입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을 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장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지는 나이대에서는 과일 속의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위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죠. 이때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바로 답답함, 속쓰림, 묘한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심 포인트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저 빈속이라는 상황이 시니어의 몸에게 조금은 버거울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속도 변화를 잘 잡아줍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빠르고 위장의 움직임도 활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조절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비슷한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젊을 땐 사과 한 개 먹고도 하루가 가뿐했는데 이제는 반쪽만 먹어도 속이 금방 차버리는 느낌이 들어.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몸이 예전과는 다른 신호를 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고 나면 몸이 금방 허기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식사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더 허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어떤 어르신들은 왜 요즘 들어 더 피곤하지? 체력이 예전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데 사실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빈속 과일이 만든 급격한 변화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귤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비타민이 많으니까 좋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점심 전이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왔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을 조금 조절해 아침 식사 후 귤을 드시도록 하니 그날부터는 그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그대로였고 양도 그대로였는데 언제 먹느냐가 달라지자 몸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이제 여러분도 조금 감이 오시죠? 빈속 과일이 왜 시니어에게만 더 크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과일이 나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시니어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순서와 상황만 바꿔주면 과일이 훨씬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과일을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죠. 이제는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과일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 조합을 한 번쯤은 드셨다는 점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구마 먹고 감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배가 단단해져서 하루 종일 끙끙댔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평소 소화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감도 고구마도 즐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만 유독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구마는 원래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고 감은 속을 살짝 조여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되고 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기 쉬운 구조죠. 여러분도 혹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부룩했고 변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속이 꽉 찬 느낌이 가시지 않았던 날 떠오르시나요? 이 조합이 만든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합 말고도 시니어 몸에서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조합이 굉장히 든든한 아침 식사였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던 시절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몸에서는 이 조합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고 우유도 칼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갑자기 올라 몸이 버거워질 수 있는 조합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나나 하나 먹었을 뿐인데 몸이 유난히 무거워진 느낌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반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즐겨 먹던 바나나 우유 조합을 지금도 자주 드시나요? 혹시 먹고 난 뒤 몸이 평소보다 축 처지거나 영 이상한 답답함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기보다 그 조합이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 분은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디저트로 포도 몇 알 먹었을 뿐인데 속이 갑자기 차고 트림이 계속 나오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는 수분이 많고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이라 밥과 함께 과도하게 들어가면 위가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런 조합들은 젊었을 때는 큰 반응이 없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버거워지는 조합은 작은 신호부터 시작해 멈추지 않고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내가 나이 든 걸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음식의 조합을 몸이 거부할 때예요. 정말 뼈 있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맛이나 영양만 보고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과일 조합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라면이나 국수를 드신 뒤 달달한 과일을 바로 드시는 경우 저녁 늦게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조금 드셨다가 밤새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 식사 대신 과일을 드셨다가 몸이 허해지거나 힘이 쭉 빠진 날 등 이런 패턴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과일이 문제라기보다 지금의 몸 상태와 조합이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떠오르시나요? 언제 과일을 먹었고, 어떤 음식 뒤에 먹었고, 그날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죠. 이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편안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침 루틴은 실제로 수십 명의 어르신 몸에서 변화를 만들어냈던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가장 편안할까? 이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루틴은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던 방법들입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일을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과 방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우선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보다 먼저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천천히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당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이 물 한 잔은 밤새 쉴 틈 없이 일하던 몸속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 한 잔이 하루 전체 컨디션을 바꿔줘요라고 하실 정도예요. 물 한 잔을 드셨다면 바로 과일로 가지 마시고 가벼운 음식부터 조금 드셔보세요. 토스트 한 조각, 죽 한두 숟가락, 삶은 달걀 반 개. 배를 채우려는 식사가 아니라 몸이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 준비 신호를 받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뭔가가 들어가고 난 뒤에 과일을 드시면 같은 과일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반 개, 사과 반쪽, 포도 한 줌 정도면 딱 좋습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시니어 몸에는 이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먹어서 배가 차겠어? 라고 하세요. 하지만 아침에 배가 든든하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한 달만 실천하신 어르신은 아침에 허기가 확 쏟아지는 일이 없어졌다. 오전의 기운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과일을 더 가까운 시간에 드시진 마세요. 약 먹고 과일 먹는 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몸이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약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점심은 하루 중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바깥 활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많은 일을 소화하는 시간이죠. 점심은 든든하게 잡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점심 직후 과일을 바로 드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하나 먹어야 입가심이 돼. 이렇게요. 하지만 밥을 배부르게 먹고 그 위에 당이 많은 과일이 들어가면 위는 잠시 멈춰버립니다. 과일은 금방 소화되려고 하는데 밥은 천천히 내려가야 하고 이 두 가지 속도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 후에는 과일을 바로 드시지 말고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밥이 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에 과일이 들어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잘 지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심 먹고 과일을 먹어도 이제는 속이 편안하다. 트림이 덜 나오고 배속이 가볍다. 이런 반응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생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점심 먹고 나서 과일을 바로 드시는 날과 2시간 뒤에 드시는 날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은 몸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는 시간입니다. 소화 기능도 낮 시간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오거나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꽉 찬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은 가벼우니까 저녁에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벼운 음식이라도 과당과 수분이 많아서 저녁 시간대에는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과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몸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녁에는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드신다고 해도 저녁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후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바나나 한 세입, 사과 4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은 느껴지실 겁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편안한 시간대에 맞춰주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걸요. 이제 잠시 외출하실 때의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 나가실 때, 교회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가벼운 에너지 보충으로 과일을 챙겨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 반 개나 사과 한두 조각 정도를 간단히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걷다가 허기가 올 때 몸을 편하게 잡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이라고 해서 한 개를 통째로 드시거나 포도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갑자기 올라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운동하러 갈 때 과일 한 개는 필수예요. 그런데 운동 전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운동 중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 과일은 양을 아주 작게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문장.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금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셨나요? 아침에 과일만 드시고 점심 전에 허기져서 힘들었던 날, 저녁 늦게 과일을 드셨다가 밤새 속이 더부룩했던 날, 고구마 먹고 감까지 드셨다가 속이 꽉 막힌 듯 불편했던 날들 말입니다. 하나씩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데서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보양식, 비싼 영양제, 큰 결심과 노력. 물론 그들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처럼 작은 습관을 내 몸에 맞게 다듬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빈속에 과일을 피하는 것, 식사 후 적당한 시간에 과일을 천천히 먹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몸이 받는 변화는 놀랄 만큼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일은 늘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이제 보니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네요. 이걸 알았으면 좀 더 편하게 지냈을 텐데.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사과부터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손떨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사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지나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그 신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세 줄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빈속과 저녁 늦은 시간, 그리고 약과 겹치는 순간에는 시니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 몸이 가장 안정된 시간대에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이 세 문장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많아요. 부지런히 걸으시고, 부지런히 챙겨 드시고, 가족 챙기느라 본인은 늘 뒤로 미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이쯤 되면 뭐든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엔 언제나 그래도 건강은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살짝 기대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 나와 가장 가까운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